P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친구와의 사귐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알고 바람직한 친구 관계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는 자세를 갖출 수 있다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의미와 바람직한 친구 관계,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는 자세에 우리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물으면 답해보자 라고 하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무도 못 본 것 같으니까 얼른 도망가자 라고 이렇게 공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놨는데도 도망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저 집에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자 라고 다른 친구는 말을 하고 있죠. 어,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구의 말을 들을 것 같나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아무도 못 봤으니까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 친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둘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일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이제 충고를 해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보통 이제 그런 충고를 해줄 때는 고맙게 여기고, 또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말들이 친구든지 그 주변에 누구든지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걸러서 좋은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동네, 가상 공간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죠. 단순히 이제는 어떤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매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연결되고, 또 막 뭐 훨씬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친구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고, 친구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냥 친구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진정한 친구란 나의 마음을 깊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나의 마음을 깊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지낸 사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는 거는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를 경쟁 상대로만 생각해서 어떤 운동이나 공부 등의 분야에서 더 뛰어난 친구를 질투를 할 때도 있죠. 왜냐면 좀 동등한 위치고, 그렇다 보니까 나보다 어떤 뭔가를 잘하거나 나보다 뭔가를 못할 때 비교하면서 어쩔 땐 좀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좀 자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이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그 친구가 되게 잘한다 싶으면은 집착해서 이기심이 생기고, 또 어떤 마음이 상하고, 혹은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뭔가 벌 때, 나는 좀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만심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친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단점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반인 태진이와 서윤이가 성적이 비슷했대요. 그런데 학기 초에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해서 친해지지 못했지만 서윤이가 태진이네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둘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마주치며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일이 많아졌는데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태진이와 서윤이가 모르는 문제를 서로 가르쳐주고 상대방이 졸면 깨워주는 등 이전보다 이제 훨씬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친구가 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진정한 친구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능력과 노력을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이제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를 이기고 자기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한 친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진정한 친구란 바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예요. 왜 우리가 간신배라고 하죠. 그 간신배, 간신이라는 이야기가 그 왕이 어떤 무엇인가를 정책을 피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에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왕의 입맛에 맞게 그 왕이 듣기 좋게 이야기해서 그 왕에게서 얻는 어떤 신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간신이라고 하고 막 간신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올바른 관점에서 비판하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돌려올 수 있도록 진정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예요. 친구는 옳은 일을 서로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도록 충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조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깨우침을 주는 것이겠죠.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언인데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난이랑 비판의 차이점 알아요? 우리가 흔히 남을 비난한다 혹은 남을 비판한다 라고 할 때 이 비난과 비판의 차이점은 바로 비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를 격하시키려는 의도,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가 비난이고 비판이라는 것은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친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난이 아닌 비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비난과 비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 선생님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비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실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의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만약에 선생님이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고 합시다. 실제로 선생님이 좀 덜렁대는 스타일이어서 물건을 좀 잘 잃어버려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쵸?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는 물건 맨날 잃어버리는 덜렁이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너는 물건을 잃어버리지만 네가 좀 정신을 잘 차리고
간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안에 어떤 똑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난이 되기도 하고 비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할 때, 충고를 해주려고 할 때, 반드시 그거를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어쩌면 얘기를 안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요즘 팩폭이라고 하죠. 그럼 팩폭을 해서 정신을 차려서 뭐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는 팩폭을 하게 된다면 상처를 받기 쉽죠.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어떤 개선 의지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나는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잘됨을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심스럽게 충고 또는 조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까요? 그쵸. 그렇게 진심 어린 말로 여러분들의 잘됨을 바래서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고맙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친구의 진심 어린 말을 고맙게 여기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영이와 땡땡이는 친한 친구다. 그런데 요즘 땡땡이가 친구 중 한 명을 자주 놀렸다. 땡땡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웃지만 놀림을 받은 친구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를 본 소영이는 땡땡에게 나는 네 활발한 성격이 참 좋아. 하지만 네가 다른 친구를 놀리며 장난치는 것은 걱정이 돼. 네가 말을 듣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라며 조심스럽게 충고를 하였다. 그러나 땡땡이는 자신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을 조심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소영이라면 땡땡이에게 어떤 말로 조언을 했을까? 자, 위에 이런 사례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정말 값지게 받아들이고 또 뼈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자세겠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수업 시간에 친구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혹은 그리고 친구가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또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외에도 우리는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배려하고 친구의 상을 헤아리고 도움을 주려는 친구가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레 아시나요? 네, 밀레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 밀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의 그림에 처음부터 관심을 두었던 사람은 친구인 루소였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난했던 밀레를 찾아온 루소는 그림을 살 사람을 찾았다면서 많은 돈을 주고 그림을 가져갔다. 밀레는 그 돈으로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었다. 몇 년 후 밀레의 작품은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밀레는 친구인 루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루소가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면서 사간 그의 그림이 루소 집의 거실벽에 걸려 있었다. 밀레는 자신을 배려한 루소의 마음을 알고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였다. 자, 밀레가 처음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밀레의 그림에 루소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인정받지 못했을 때부터 이제 밀레의
밀레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응원을 해줬죠. 때문에 이제 밀레가 유명한 화가가 되고 나서 이제 루소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 루소가 거실 한복판에 굉장히 딱 너무도 잘 보이게 밀레의 그림을 걸어놨다고 하죠. 만약에 루소가 밀레에게 그냥 돈을 주었다면 밀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래 너 힘드니까 그냥 이걸로 어떻게 뭐 용돈이라도 해 이렇게 줬으면은 뭐 당연히 고맙죠. 당연히 그런 것이 되게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 미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루소가 남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사줌으로 인해서 어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나의 자존심도 같이 살려줬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진정한 친구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배려해 주려는 모습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게 감동받은 적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과제 내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과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이게 단원이 좀 길어서 여기까지 자를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